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이나 면세점 말씀을 보도들 말씀하셨는데 호텔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제가 이름까지 되는 것은 정보 공개에 어떻게 적어라서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가 예를 들면 프라자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서울역에서 세종에서 온 직원들이 그 T1 식당에서 간담회에서 오서 식사를 점심하게 되면 칼대 치킨에서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셔야지. 호텔 또 면세점 같은 데 이렇습니다. 제가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비서관이 제가 한 우즈벡 경제 부축이라는 걸 하는데 우즈벡 부축에 있는 선물 사는 비용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 해서 선물을 면세점에 사가지고 와서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기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세점 사용을 흥분한 사람보다 이것을 어디 보고 답변해요? 면세점에 썼다, 호텔에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를 조금 더 외국 호텔에서 쓴 게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 왔기로는 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입니다. 그쪽에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이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드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은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와 이런 것들과 같이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 잘못입니까? 카드사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특정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받은 사고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입학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 카드로 제한 업종에 대해서 못 쓰는 것은 일반 유흥주점과 모도 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점을 쓸 수가 있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같은 데 쓴 것들이 전수조사를 봤더니 전부 일반 음식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 파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그러고 국민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 여러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동네 가게가 펍이라는 상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밤 11시 이후와 비정상 시간대인데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원,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원, 비어 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 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스시효 같은 저녁 식사 한 끼 12만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원을 비롯해서 약 100여 건이 고급 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문시 같은 경우는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에 쓴 것 중에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아침 신화서 하는데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거든요. 7시 반에 8시에 조찬하신 것도 심하다고.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뭐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의원님께서 국회 고식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드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라는 기타 지점들 보시고 그리고 얘기하셔야지 그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는데 단순히 이것을 뭐 이자카야 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주가 아니라 탈비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을지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가 썼습니다. 을지훈련이 되면 해외 출장기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 쓰신 걸 제가 다 믿고 있습니다. 공개하세요. 마찬가지로 공개하십시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부터 가주시고 감사원에 점수 감사 조사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어떻게 틀려졌습니다. 물질 훈련이면은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우즈벡 부총리에다 말을 하는데 그 선물 10만원짜리 사는 것을 저희 비서관이 면세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세점에서 마치 면세점이라고 하면 뭔가 불법으로 누굴 산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정당한 구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주변에 다그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확인 안 하시고 공개하시니까 언론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내용을 받는 것이죠. 언론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정확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은 채에 공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셔서 불법으로도 만드신 자료는 받아내 주시고요. 공충이하고 있는 감사원으로서 기다리시고 그것은 제가 100%다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잘못된 거 있으시면 질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가지를 우리 신변있게 강력합니다. 비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가 비인가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에서 그 아이디어 접근해서 전혀 불법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비인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의원님과 제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보시죠. 아까 일부 언론에서 잘못이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 중재를 신청하지도 않았었고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중대한테가 아닐 수 없다. 동의하시죠? 의원님, 제가 언론 보도 잘못 얘기한 건 없고요. 언론이 보도한 것을 의원님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비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이 말씀하신 받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그 팩트를 확인하고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을 처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그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는 전수조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유흥업소에 쓴 것이 없습니다. 컵이나 이자리까지 쓴 일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무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따뜻하게 질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잘못됐고 업종도 잘못됐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는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11시 이후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 다음에 주말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 작가가 뭐 하루에 쓴 것이 과연 이것이 금지하고 있는 그 유흥업소나 무도주점인지 아니면 일반 음식점인지 확인하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남보다 뻔할 것이다. 애당초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하는 쇼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처럼 정작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수색까지 등장했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사법 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무척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에 이 정법성 문제는 사법당국 판단을 기다려 보시고요. 감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공직자 자격이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압수수색을 왔으면은 당연히 당사자인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알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고 항의하러 가니까 문희상 의장은 과거 이석기 의원도 압수수색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류했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 저게 국회의원으로 입장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저희가 정승천 나보시게 특수권을 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뭘 보셔서 뭐가 문제되는지 안고 이렇게 말하고 청와대 거수기들이야 뭐야? 이게 규정하고 상당하게 고백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과 부당으로 취급해서 연락을 잘하고 헌법시효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크게 반성하십니다. 저는 그 정보 관리에 앞으로 확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시도를 해주신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였는지 좀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취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기업은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장관님께서 개방을 가서 프로그램 지원을 공개적으로 합시다. 저는 뭐 그러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위법성 있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시간만 주면 다 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 나오겠지만 의원님 조사 결과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라도 들어갔다고 치시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것을 알고 더군다나 6년씩 그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부처 감사관 실력이라고 써 있고요.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들어간 것을 뭐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요. 검찰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0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다운로드 마친 자료는 반납을 해주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또 의혹을 갖고 계신 업체에 대한 것을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당국과 감사당국의 결과 좀 기다려보시죠.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깝게 제대로 써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 허투루 쓰지 않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 봉사는 자세입니다. 예, 신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소개하고